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와 맨손으로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걸음도 빠르지 않아 도망치는데도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에서 약자인 인간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무기는 바로 집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집단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투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육체를 가진 현생 인류에게 이 사회 뇌는 종으로서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회 뇌란 타인과 협력하도록 하는 기능이 발달된 뇌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집단에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부에서 집단을 파괴하는 프리라이더라는 존재입니다. 프리라이더는 무임승차자인데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 농땡이 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단에 꼭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집단을 위해서라면 자신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리소스를 제공하는데 한편에서는 집단에 협력도 하지 않고 모두가 제공한 리소스를 공짜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라이더가 늘어나면 집단은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붕괴되겠죠. 그래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무임승차할 것 같은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배제하기만 한다면 집단의 협력 관계는 견고하게 기능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집단의 생존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배제 행위에는 많은 노력과 보복 위험이 뒤따릅니다. 공동체에 방해가 될 만한 인물을 발견했을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제재하거나 배제하려는 기능이 뇌에 장착된 것이죠. 학술적으로는 프리라이더를 간파하는 기능을 배신자 색출 모듈, 제재 행동은 생크션이라고 합니다. 아이 엄마들끼리의 모임처럼 여성은 스스로 집단이나 그룹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겪는 동안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무사히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집단에 속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단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커집니다. 그래서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육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배제하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본능에 충실한 호르몬이 활발해지는 환경이 엄마들 모임인지도 모릅니다. 그 반면 남성 집단은 파벌을 만들거나 히에라르키로 조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은 직책이나 연봉, 학력으로 위아래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벌끼리의 경쟁이 비일비재하고 우열이나 순위를 매기고 싶어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설수록 자신이나 가족, 집단을 지키기 쉽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남성의 파벌은 히에라르키에 의해 성립되고 여성의 그룹은 평등성과 동일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 집단에서는 집단 괴롭힘이 학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 집단에서는 따돌림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질투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남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이 사회적 보수에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거나 승진해서 얻는 기쁨은 단순히 월급이 올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보수를 얻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거나 타인에게 인정받은 후
얻는 사회적 보수는 여성보다 남성의 욕구가 더 강합니다. 여성이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면 기분이 좋아져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회적 보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특히 높은 남성은 사회적 보수를 얻을 수 있을 때 도파민이 전두전야를 흥분시켜 의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도 사력을 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정적인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당이나 기업 내 파벌 싸움 혹은 조직폭력배들의 알력 다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한 공격성의 신체적 강점이 더해져 집단 괴롭힘, 체벌, 상사의 갑질 등이 과격해지고 때로는 폭력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성은 제재 행동을 할 때도 보복당하지 않을 만한 교묘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악플이나 뒷담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를 거론해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 등의 집단 괴롭힘 형태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들의 세계에서는 신입사원이나 선배나 상사로부터 더 자주 지적받거나 학부형이 젊은 여교사에게 잔소리하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여성끼리는 젊음도 질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유사성과 획득 가능성이 높을 때는 질투심이 강해지죠. 학부형과 젊은 여교사가 같은 세대라면 학부형들 중에는 여교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여교사와 교양, 경력 면에서 유사성이 있고 여교사의 일은 자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획득 가능성도 높습니다. 학교는 솔직히 집단 괴롭힘이 있어도 없는 걸로 하고 싶을 것입니다. 집단 괴롭힘을 보고하면 학교 평가도 내려가고 교원 평점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조사 실시, 보고서 작성, 보호자 설명회 등 업무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들이 범죄자 취급에 반발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학교에 항의하는 경우도 많아 학교로서는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아무리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가 호소해도 그들에게는 집단 괴롭힘이 아니라 애들 장난이었으면 좋겠다, 주의만 주고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투심을 사전 차단하라. 두 번째, 포로가 아니라 프로가 되라. 세 번째, 때로는 약한 척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보인다. 다섯 번째, 관계의 비밀은 메타 인지력에 있다. 남성이 트집을 잡을 때는 최대한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여성이라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공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표출하는 불만 중 대부분은 그 이면에 불안이 있습니다. 여성은 가족 간에도 누군가 자신을 괄시하거나 홀대한다고 느끼면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 사항에 하나하나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런 일로 불안을 느끼니 이렇게 대응하자는 식으로 유형별 맞춤 포인트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남을 괴롭히며 쾌락을 느끼는 자들의 그 순수한 악의에는 대적할 수단이 없습니다. 어쩌면 미움받을 용기만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 그 내적인 힘만이 현대사회의 차별과 혐오, 집단 괴롭힘을 이겨낼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쑥이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